혹시 여러분은 매일 어떤 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못된 기름 선택은 암세포에 기름을 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기름이 곧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저는 올해로 90세가 된 평생 암 환자만 돌봐온 의사 김영수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 3일 병원에 나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환자분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도 저렇게 정정하게 진료를 보시나요? 하고 묻곤 합니다. 그 비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가까운 제 친구가 기름 하나 잘못 골라 큰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식단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암식단 관리법 그리고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기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검진은 잊지 않고 꼭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 김영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지켜봤지만 가장 큰 충격은 가까운 제 친구의 대장암 3기 진단 소식이었습니다. 친구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유기농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 먹던 사람이었죠.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그 기름이 사실은 친구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구의 식단을 면밀히 살폈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식탁 위 기름 선택과 조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흔히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며 몸속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친구의 사례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다고 알려진 기름을 무심코 쓰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93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친구의 사례를 겪고 나서 저는 기름과 식단의 진실을 정확히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암 환자들의 식단을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며 어떤 기름 조합이 암세포를 자극하고 어떤 기름이 치료에 도움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의 면역력과 염증 수치 변화를 관찰하며 작은 식단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확신하게 되었죠.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진료를 보고 밭을 일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암 환자를 위한 현명한 기름 선택 5가지 핵심 원칙. 첫째, 올리브유는 절대 생으로 먹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올리브유가 고온 조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패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를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지방산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으로 흔히 사용되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김미영 씨는 66세의 여성으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는 이유 모를 장 염증과 속 쓰림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장 점막에 심한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미영 씨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올리브유의 과다 섭취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생으로 기름을 드시고 싶다면 올리브유보다는 발연점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보카도나 각종 견과류 자체를 드시는 겁니다. 이들은 기름 외에도 풍부한 섬유질,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우리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대신 잘게 썬 아보카도를 넣거나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뿌려 드셔보세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올리브유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기름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아주 적은 양으로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열에 약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가급적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에 소량만 뿌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올리브유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둘째, 암 환자라면 오메가6 기름은 멀리하세요.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은 우리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용유입니다. 이들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6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우고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훨씬 높아 건강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훈 환자분은 73세로 퇴직 후 건강에 신경 쓴다며 시중에 건강한 기름으로 홍보되던 포도씨유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넉넉하게 사용하곤 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지방간과 함께 만성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과도한 오메가6 섭취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마트에서 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기름은 과감히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세요. 대신 오메가3 비율이 높거나 비교적 오메가6과 오메가3의 균형이 좋은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기름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오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자, 빵,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저렴한 오메가6 기름이 많이 사용되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아주 소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암 투병 중인 분들은 오메가6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식을 할 때도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되도록 집밥 위주로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기름 고르실 때 성분표 보시나요? 셋째, 발효식품과 기름을 함께 드세요. 청국장, 된장, 김치,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익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암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적정량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며 발효식품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70세 박민수 씨는 대장암 수술 후 면역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식사에 청국장찌개와 김치를 곁들이고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을 추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몇 달 만에 그의 면역력 수치가 놀랍게 회복되었고 전반적인 기력도 좋아졌습니다. 밥을 드실 때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에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어 보세요. 김치를 볶을 때는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익은 김치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은 하루 한 스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에 약한 들기름은 조리 후 마지막에 넣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나토나 요구르트에도 들기름을 소량 첨가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짠 발효식품 김치,
된장 등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 드실 때도 기름 생각해 보셨나요? 넷째, 생선기름 가장 안전한 약기름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등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EPA, DHA는 강력한 항염, 항암 작용이 입증된 안전한 지방입니다. 오메가3은 우리 몸의 세포막 건강에 필수적이며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오메가6 지방산과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우진 할아버지께서는 80세로 오랫동안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개선을 권유했는데 특히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매주 2~3번 고등어, 삼치, 참치 등을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절한 결과 몇 달 만에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능하면 생선을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형태로 조리하여 기름에 손실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구울 경우 고온에 의해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조림 참치나 고등어를 드실 때는 기름을 버리고 물에 헹구어 먹는 것이 좋지만 건강한 오일이 담긴 제품이라면 소량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고품질의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 기름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대형 생선보다는 비교적 작은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선 기름 약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섯째, 채소와 기름의 흡수 공식을 기억하세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 없이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많이 먹어도 기름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필수 비타민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비타민 결핍으로 이어져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정숙 주부는 68세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물에 데쳐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채소를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만성 피로와 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았고 이는 채소를 기름 없이 섭취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채소를 무조건 기름에 볶기보다는 데친 후 들기름 몇 방울만 넣어 무치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세요.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들기름 1티스푼을 넣으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등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는 소량의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 과잉이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를 너무 오랜 시간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 조리하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먹을 땐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건강한 기름 섭취를 위한 추가 지침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첫 번째, 기름은 유리병 보관, 절대 플라스틱 안 돼요. 기름은 빛과 산소에 매우 취약하며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건강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저가 기름은 플라스틱 성분이 용출되거나 산패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미세한 틈이 많아 산소 투과율이 높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떨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마트에서 대용량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식용유를 구매해 주방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기름이 금방 줄지 않아 몇 달간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요리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기름이 산패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의 소화 불량과 속 쓰림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짙은 색 유리병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빛을 차단하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대용량보다는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여 빨리 소비하는 것이 산패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냉장 보관이 권장되는 일부 기름, 들기름 등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덜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산패된 기름은 맛과 냄새가 역해지고 검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면 아깝더라도 즉시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기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소량이라야 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기름은 결국 높은 열량을 가진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는 말에 속아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민준 씨는 58세로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의 효능을 듣고 매 끼니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먹고 밥에도 비벼 먹는 등 하루에도 수십 밀리리터를 섭취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체중이 급격히 늘고 건강검진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과도한 기름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된 사례였습니다. 하루 한 끼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리할 때도 소량만 사용하고 볶음보다는 찜이나 데치는 조리법을 활용하여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샐러드 드레싱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몇 방울만 첨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름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는 균형 잡힌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하거나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름 섭취량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이라는 수식어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트랜스지방이 든 음식은 무조건 피하세요.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변형된 지방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발암 촉진제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류, 빵, 튀김 음식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박정수 씨는 62세로 평소 간편하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과자와 빵을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마가린으로 만든 빵과 쇼트닝이 들어간 튀김을 좋아했죠. 건강에 대한 별다른 자각 없이 지내던 그는 몇 년 후 대장 용종과 함께 혈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식단에 만연했던 트랜스지방이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경화유지, 부분경화유, 식물성 크림 등의 표현이 있다면 이는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바로 내려놓으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마가린 대신 소량의 버터를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직접 재료를 활용해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표기된 제품도 소량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기준상 0.2g 미만일 경우 0g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트랜스지방을 포함할 수 있는 가공식품 자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혹은 암을 부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8가지 팁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지침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어떤 기름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공식품을 드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질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라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름병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암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제 경험상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한 선택을 시작한다면 분명 달라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90세인 저도 매일 새로운 건강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다. 이 다짐이 제가 90세에도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나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 없이도 맛있는 식단 구성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